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팔로우 하면 되는데 오케이. 안 되는 걸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 저도 이제 그게 아직 그 확신이 없네요. 근데 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갈까요?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저는 UI를 지금 PUA를 받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도 Scorp이거든요. Scorporation인데 거기에서 작년에 수입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저는 페이롤을 안 해가지고 제 통장으로 돈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몇 주 동안은 신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 PUA 신청을 안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 근데 뭐라고 저희 회계사님이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데 왜냐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사실은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쓰는 돈이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제가 PUA 신청을 잠깐 스탑을 했었거든요.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회사하고 개인하고. 잘못하셨다기보다 이 사람 모르죠. 쉽지 네. 않죠. 네. 그죠? 네. 전대미문의 일이니까 POA는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조건 신청하세요. 네. 그러니까 회사하고 상관이 제가 에스코비라고 할지라도 회사가 인컴이 있었을지라도 제가 위법을 한 뭐 회사가 100개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하나로 집약되듯이 회사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그 PUA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UI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나올 거예요. 네. 지금까지 돈은 다 받았는데요. 신청하는 족족이. 근데 제가 잘하셨네요. 예. 네, 회사가 인컴이 있었을 당시가 11월 달, 12월에 인컴이 있는 때는 제가 신청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저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면 그 벌어도 네. 그 결산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예. 마이너스죠. 예. 별로 문제가 없이 신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그건 회사 돈이지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레스토랑 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 PPP는 이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론인데 야, 당신들이 이 어려운 와중에 종업원을 하이어를 계속 하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심플하게 갑니다. 작년에 3, 4월 지나서 그 1차 그 케어 액트가 나왔은 다음에 그 거의 모든 페이롤 종업원을 페이롤 텍스를 보고하는 그 회사한테 2019년에 당신들 총 페이롤 먼틀리 페이롤 에버리지 얼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페이롤 보고한 회사들은 그 W2, W3라는 그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W3 1번에 보면 총 페이롤을 12로 나눠서 보통 먼틀리를 계산해서 그 2.5배 두 달 반의 임금을 주겠다 론으로 그래서 준 겁니다. 그거는 은행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서가 들어갔고요. 작년 굉장히 복잡했죠. SCB에서 관장하지만 은행이 그것을 은행의 디스크레션,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도 되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SBA에서 위임을 해서 은행에 줬습니다. 그래서 받았고요. 이것은 60%는 반드시 임금에 써야 되고 샐러리에 40%는 유틸리티나 그 외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기지 납부나 여러 가지 또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래서 돈을 받아서 작년에 샐러리도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2021년에 다시 다시 1차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wait a minute. 우리가 그런 샐러리를 주는 사람 외에도 자영업자 1099을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 그런 셀프 인플로이드 피플을 프리랜서들도 주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PPP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죠. 그래서 1차 때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1차 PPP 못 받았던 분들 요번에 1차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 년에 신청할 때는 2019년, 20년 중에서 페이롤이 많은 거를 계산해서 유리한 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달 반의 임금을. 그런데 주목하실 것은 1099 받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에이전트 분이나 자영업자 분들 스케줄 C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텍스 리턴 있어요. 그 세금 보고서에 보면 스케줄 C, 프로핏 앤 로스 프롬 비즈니스 해가지고 거기에 예전에는 작년에는 라인 31 31번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모든 것을 마감한 그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나누기 12 곱하기 2.5. 그죠?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넘버 7 그게 뭐냐? 대부분 1099 토럴 금액 아니면 그로스 인컴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번 수입 총 디파짓이나 세일즈에서 뭐 몇 가지 빼게 돼요. 물건값도 빼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넘버 7 그로스 인컴 굉장히 완화됐죠. 그 기준으로 해서 10만 불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2833불이에요. PPP 액수가. 그 이하로 나오겠죠. 자영업, 그리고 프리랜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트.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달라진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탕감이 있을 건데 그 일반 비즈니스에서 이 PPP를 작년에 받았고 요번에 퍼스트 PPP를 다시 신청해서 받은 분들은 15만 불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탕감 신청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 15만 불 이상인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감면 신청을 이제 언제 하냐? 작년이든 요번 년이든 1차든 2차든 신청을 한 다음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6월 1일 날 돈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돈을 다 쓴 게 10월 1일 날 9월까지 다 쓰고 10월부터는 돈이 없어서 내 돈으로 주급을 줬다 하면 10월, 11월, 12월 그래서 1, 2, 3, 4, 5, 6, 7 해갖고 2021년 7월 31일이 PPP 감면 신청, 탕감 신청 마감 날입니다. 10개월. 금액을 다 소진한 다음 10개월. 그러면 이번 년에 1099이나 자영업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만약에 3월 1일 날 나왔다. 근데 그 돈을 다 쓴 것이 뭐 5월 1일이라 그 다음 5월부터 10개월이 본인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탕감, 감면 신청 마감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년에 특별히 1차 PPP 2021년 새로 추가된 거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반납한 분이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못했다는 분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차 PPP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작년에 받았던 분들 또 요번에 받았지만 또 다시 신청할 분들 신청 마감 날이 5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참 이거는 론이지만 나중에 이제
forgiveness, 탕감 신청이 되면 grant로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게 뭐냐? PPP는 총 받은 돈이 10만 불이었는데 내가 10만 불을 주급으로 썼다. 그럼 받은 돈을 탕감이 되면 수입으로 안 잡아줘도 돼요. 그랜트니까 프리머니예요. 근데 그러면 프리머니를 내가 10만 불을 종업원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비용 공제를 못하지 않느냐. 프리니까 그거는 빼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것도 공제를 가능한 더블 프로핏, 더블 DB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청하셔서 탕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탕감 못 받으면 이자가 1%, 5년 상한이에요. 그리고 2차 PPP는 비즈니스 300명 이하인 비즈니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상 되면 이제 페이즈 아웃, 점점점 없어집니다. 다만 2차 PPP는 문제가 뭐냐? 작년 2019년과 20년 분기간에 비교를 해서 수입이 25%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마 애플리케이션 보시면 그거를 쓰게 돼 있어요. 15만 불 이상은 굉장히 까다롭고 15만 불 미만을 받는 분들은 그 25% 기준이 약간 그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상한이 이제 대출 받은 다음에 8주 이상 써야 돼요. 24주까지. 그래서 24주 이상 쓴 돈은 탕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탕감, 감면 조항에서 직원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이 굉장한 예를 들면 신청할 당시에 10명이었는데 지금 3명만 유지했다? 그러면 탕감 기준이 이제 탕감이 낮아지는데 그 프로레이션을 해서 근데 그 수준이 15만 불 이상은 굉장히 까다롭지만 15만 불 미만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됐다는 거. 아시겠죠? 60%는 인건비, 40%는 유틸리티나 다른 비즈니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60%를 100%를 다 인건비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너도 자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10만 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빨리 지나갔어요. 내용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질문 있으십니까? 네. 타겟이 EID하고 PPP하고 같이 신청을 해도 되나요? 그거는 독립된 거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1차 PPP를 받았는데 2차는 지금 계속 디나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은행이에요? 같은 은행에서도 25% 세일이 증명하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거 다 증명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원래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저는 S코퍼레이션인데 S코브에 대해서는 그 페이롤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저는 S코브니까 페이롤을 하지 않았고요. 오너는 자 S코브의 경우에 네. 죄송합니다. 파트너십은 안 해도 되지만 S코브는 원래는 오너가 반드시 페이롤을 해야 돼요. 이익이 있다면. 원래는. 네. 그게 이제 인터널 룰인데 이제 회계사들은 알고 있는데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익이 있다면 60%는 페이롤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하지 페이롤을 않았어요.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샐러리로 바라보는 것은 은행 선택이에요. 은행이 네. 은행 담당자, SBA 담당자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안 할래 하고 내부적으로 정하면 끝이에요. 왜냐? 자체적으로 그렇고 SBA 나중에 승인을 받는데 네. 그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샐러리, W2하고 1099 독립적 계약자도 전부 샐러리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임금에도 뭐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은행마다 다 폴리시가 달라요. 야, 우리는 W2 2019년도에 페이롤 보고한 거 나누기 12 곱하기 2.5 땡 이거예요. 어떤 데는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체이스뱅크만 해도 온라인이잖아요. 네. 베리피케이션을 전부 그 페이롤 리포트 갖고 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특별히 S 코퍼레이션 같은 케이스에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페이롤 안 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나요? 불법이라고 그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 IRS 내부적인 권고 사항이에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계사가 다 얘기할 거예요. S 코퍼레이션 경우에 60% 셀러리 페이롤을 안 하는 경우에는 물론 셀러리를 하든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익이 나오면 60% 정도를 셀러리 아니면 1099로 발행해서 오너들이 반드시 세금 보고해서 사회보장세를 내게끔 해요. 근데 저는 세금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를 K1으로.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스케줄 K1 이건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금방 지나갈게요. K1은 S 코퍼레이션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냅니다. 맞죠? 근데 정부에서 옛날에 이걸 활용해서 S 코퍼레이션의 그 이익을 유용점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30만 불이 났든 100만 불이 났든 전부 K1으로 발행하면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하나도 안 냈어요. 안 내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페이롤이라든가 사회보장세를 내도록 푸시하고 그거를 어드바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소셜 시큐리티 그걸 안 내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거를 셀러리를 하면 내고 인컴으로만 갖고 오면 하나도 안 내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본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희 사무실이나 일반적으로 보통 회계사들은 반드시 60% 정도를 셀러리를 맞추라고 해요. 제가 그게 뭐 안 된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자, 이상이죠? 자,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저는 부동산이라서 스케줄 C로 1차 PPP를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2차 신청? 1차 신청이라는 게 작년이요, 요번이요? 올해요. 올해 신청을 3월 달에.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나왔어요. 나왔으면 됐죠? 그러면 이제 2차 신청하셔야죠? 네, 2차 그냥 바로 해도 되죠? 지금 뭐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괜찮으신가요? 은행에서 억셉트 하면 하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은행에 물어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는데 죄송해요. 질문이 많은데 PPP를 받을 경우에 60%를 이제 받잖아요. 임금으로 지불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스코비니까 저한테 제가 지급을 했어요. 작년에 받아서. 네. 그리고 PUA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작으니까 그 PPP 금액이 작으니까 주에 500불 이상을 안 받아도 됐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지급을 하고 PUA도 504불 이상을 벌었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504불이 이상이 아니라서 일단은 신청을 받았거든요. 불법인지 제대로 한 건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거는 휴먼 에러일 수도 있고 pure, 그죠? ignorance예요. 그러니까 ignorance가 아니고 pure mistake,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뭐 intentional mistake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픽스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스테이트에서 연락이 오면 같이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네. 본인 케이스는 이제 에스코퍼레이션 케이스니까 좀 저희도 그냥 그게 까다로워요. 아마 어드바이스 하는 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죠? 근데 어드바이스를 제가 거의 받지 않고 회계사님이 그냥 PPP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냥 제가 신청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덜커덩.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이건 회계사를 두드라는 건 아니고요. 그 룰이 회계사들은 어드바이스가 컨서버티브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질러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룰이 너무나 웃겨요.
아시겠죠? 네. 너무 자의적으로 되고 은행도 막 다르고 한마디로 혼란이었어요, 작년에.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죠? 네. 이해하시고요. 네. 그 회계사분들이 뭐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작년에 회계사들 다 집에서 근무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다룰 수도 힘들었고 작년에 7월 달까지 연기된 것 같이 아마 많이 곤혹스러웠으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혜택을 좀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넘어갑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ERC 좀 어려우신데 요거는 그냥 비즈니스 하시는 그 페이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도움이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요. 이게 뭐냐? 자, PPP는 종업원들한테 샐러리 2개월 반치. 아, 참 제가 잊었던 게 있습니다. 2차 PPP는 레스토랑은 3.5배 줬어요. 3.5배, 2.5배가 아니고 레스토랑이 워낙 문을 닫아서 락다운을 많이 하고 서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3.5배를 줬다는 거, 먼슬리에. 그래서 2.5배가 아니라 3.5배 이해하시고요. 죄송합니다. ERC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 너무 PPP를 받았는데 다 썼어. 돈이 없는데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자 그러면 작년에 뭐 3월 4월에 받아서 어떤 데는 2개월 3개월만 다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돈 벌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벌려요? 근데 직원들을 그래도 유지했어.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다 포함해서 땡큐. 정부에서는 땡큐. 네 당신의 포켓에서 나간 그 샐러리 중에 이게 새로 나온 로예요. 2020년은 직원 한 명당 1년 통틀어서 PPP 액수 빼고 다 정산해야 돼요. PPP 액수를 각 직원한테 준 걸 정산 빼고 한 명당 10,000불까지 맥시멈 10,000불까지 50% 줄게 돌려줍니다. 책으로. 그 비즈니스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인데 직원이 10명이에요. PPP 써갖고 9월까지 다 줬어. 근데 10월부터는 내 돈으로 돈 번 걸로 샐러리를 직원 하나당 연말까지 10,000불씩 해서 10명 10만 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PPP가 당해년도에는 안 해줬어요. 있는 당해년도에는 돈을 안 줬는데 이번 년에 나온 새 액트에 의해서 작년 내 돈에서 나간 PPP가 끝난 그 12월 말까지 내 돈에서 나간 샐러리에 직원당 10,000불까지 50%를 체크로 돌려줍니다. 굉장하죠? 10명이면 아까 10명에 10,000불, 12월까지 10,000불을 썼다 그러면 10월, 10월, 12월, 11월, 12월 10명이면 10만 불에 곱하기 50%, 5만 불을 체크를 받아요. 주인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주인 부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0명까지의 비즈니스 적용되고요. 그 이상 비즈니스는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 문제가 뭐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처음에는 50% 이상 세일이 감소했거나 그 팬데믹 그런 정부가 락다운을 해서 한 분기라도 fully, partially shutdown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분들 있죠.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 감소 폭이 50%가 아니라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에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50% 이상 세일즈 감소 혹은 fully, partially shutdown 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본인의 회계사무이나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신청하십시오.
신청 시 IRS 리펀드가 우편으로 받게 되니까 주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하시 신청은 페이롤 폼 941 플러스 7200이라는 폼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조건 2020년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심각한 판매 감소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잘 의논하시고요. 어디세 대비해서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 ERC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당신 요번 비즈니스 하시는데 힘들죠? 비즈니스 하시는데 직원들 페이로를 유지하세요. 우리가 돈 줄게. 얼마 주느냐? 당신이 2019년 혹은 작년 같은 분기 2019년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20% 이상 세일이 주는 경우 분기별로예요. 분기별로예요. 쿼러당 어떤 쿼러마다 비교를 해서 그 쿼러에 20% 이상 세일이 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당신이 쿼러에 맥시멈 한 인플로이당 10,000불까지 70%를 돌려줄게. 그러니까 한 사람당 7,000불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액수죠. 그래서 분기별로 따지면 그 직원이 4분기까지 만약에 10,000불씩 페이로를 보고 하신다면 28,000불을 1년 통틀어서 이제 분기별로 돈을 나눠주지만 총 28,000불을 돌려줄게. 고마워.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PPP를 받은 그 업소는 3월에 받거나 뭐 3월 말에 받거나 4월에 받거나 2월 말에 받은 분들 있거든요. 2월 말인가 3월 정도 받은 분들. 그러면 계산을 잘해서 세일이 20% 줄었다면 1월, 2월, 4월에 페이로 신청할 때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줄었다면. 그리고 PPP 계산 끝나고 5월, 6월, 7월 또 기다리고 있죠. 아직 PPP 다 썼어요. 그러면 7월 말일 보고할 때 계산하셔갖고 페이롤 계산하면서 혜택 받으세요. 70% 10,000불까지 이치 직원당 반드시 오너도 포함되고 그 부부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떨코로 마찬가지고 포코로 마찬가지예요. 20%가 줄어야 돼요. 분기별 비교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마지막 ERC 신청, Employee Retention Credit 신청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은 아까 PPP 받으신 것을 제외되기 때문에 1차, 2차 받으신 날짜, 금액, 소진된 날짜를 좀 갖고 계셔서 본인의 회계사분한테 같이 의논하셔서 페이롤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질문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Non-Profit Organization인데요. 네. 저희는 주로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니까는 도네이션 하는 거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2019년보다 2020년이 덜 들어왔고 또 2020년보다 이번 퍼스트 쿼터가 또 덜 들어왔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돼요. 예. 이거는 IRS 페이롤 디파트먼트에서 지금 관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페이롤이니까. 그러니까 페이롤만 보고 줍니다. 네. 페이롤만 보고. 그러면 예. 그리고 5년 동안 자료 관리하셔야 돼요. 네. IRS에서 ERC 관계 어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20% 이상 디덕션 된 자료를 관리하십시오. 이거 위험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오디 마구마구 나와가지고 괜히 미국에 지금 비즈니스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글쎄요. 많이 정직하게 하시고 아마 정직하죠. 어디서 제 생각에는 랜덤리 될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고 또 큰 데가 뭐 잘 나오겠죠. 큰 데가 혜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이 줌 미팅이 되게 피곤하죠? 아니요. 좋은가요?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돼요? 네. 네. 다행이네요. 난 내 말 듣고 헷갈려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생각했거든요. 회계사님, 저기 그 스크린을 그 전에 한번 스크린을 다시 비춰봐서 좀 다시 디스플레이 해주세요. 보이시죠? 어떤 거요? 어떤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 신청 조건? 보이시죠? 예, 질문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제 내용이 틀렸을까 봐 엄청 고민했습니다. 자, 됐으면 넘어갈까요? 네. 네. 자, 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그 레스토랑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모르겠네요. 일단 주위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 그 확정되지 않았어요. 4월 말까지 정부에서 확정하고 5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Grant. 레스토랑 회생기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1.9 트릴리언 그 American Rescue Plan Act로 나왔는데 이거는 론이 아니고 그랜트, 프리머니고 SBA가 관장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스토랑 또 푸드 서비스 하는데 좀 이따 이제 나오거든요. 레스토랑, 푸드 스탠드, 케이터, 뭐 인, 태번, 바, 라운지, 뭐 테스팅 룸 같은데 또 그런 서빙하는 플레이스가 2019년 세일즈가 2020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 세일즈가 2019년도 비해서 팬데믹 이후 세일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 차액 그 차액이 예를 들면 100만 불 했는데 50만 불밖에 세일즈가 안 됐었다 그러면 그 차액 50만 불에 대해서 곱하기 50%를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단 PPP 공제 또 ERC maybe not 현재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제 혜택 공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손님이 맨하탄에 1년에 세일이 1200만 불이에요. 근데 작년에 300만 불도 안 했어. 200만 불 했다고 하면 1000만 불 차이 나죠. 그죠? 근데 50% 받으면 얼마예요? 500만 불. 그거를 PPP 제하면 400만 불은 받는다. 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까다롭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 돈이 286억 불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레스토랑이 한 등록된 게 일단은 70만 개 정도 됐대요. 일단은 던앤브래스트에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4만 5천에서 5만 정도가 에버리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룰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0년 여기 보시면 18년도 이전에 열었던 데는 20년 마이너스 19년 세일즈 빼기 PPP 론 현재는 그래서 돈을 50% 주겠다. 2019년도에 문 연 데는 파셜 열었으면은 19년도를 이제 12로 나눠서 세일을 일한 기간 문연 기간 나눠 갖고 먼틀리 계산해서 곱하기 다시 12해서 1년 세일을 계산해요. 그리고 2020년도랑 계산해서 차액을 주겠답니다. PPP 계산 빼고 2020년도에 연 레스토랑도 당신이 비용을 쓴 거를 세일로 잡겠대요. 그러게 그거에 반을 주겠답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풍성한 플랜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페이롤, 모게이지, 메인터넌스, 아웃사이드 시팅 컨스트럭션, 뭐 여러 가지 서플라이
뭐 푸드 관계 뭐 돈을 뭐 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쓴 거를 2020년도에 문연대는 보전해주고 또 그런 비용들이 공제돼서 그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SCB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던앤브래스의 넘버를 만들어라. 그리고 미국 광극공사가 필요한 죄송합니다. 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케이지 넘버를 받아라 했는데 또 뭐 노타리를 받아라 했는데 아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일부로 이 내용은. 그리고 SBA를 통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레스토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끝내놓으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회계사들이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넘버 회사 내용들을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요. 뭐 NAICS 코드라는 넘버가 이제 있는데 그 7로 시작하는 7이 넘버로 시작하는 그러한 그 업종을 주지 않을까. 그 7위는 이렇게 레스토랑 무슨 풀 서비스 레스토랑 이런 레스토랑 관계 그리고 드링킹 플레이스 또 뭐 인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그 넘버는 법인세 보고나 자기 세금 보고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만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회사에 대한 그 기본 텍스 아이디, 파일링 리시트, 코퍼레이션 자료들, 텍스 리턴을 빨리빨리 보고 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뱅크 스테이먼트 또 세일즈를 이미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2019년, 20년을 전부 분기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나눠서 정리하고 계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인 경우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펀드, 이 레스토랑 그 구제 펀드는 돈이 2021년 12월까지 써야 돼요. 안 쓰면 돌려주게 돼 있는 걸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1000만 불을 받아, 아니 500만 불을 받아도 그리고 그 현재 286억 불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66만 개의 레스토랑이 있다 그러면 한 4만 3천 불이 에버리지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면 정부에서 다시 더 주겠다는 거는 지금 나온 얘기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지금 질문은 지금 9시가 넘었는데요. 거의 됐죠? 시간 잘 맞췄죠? 자,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어느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5분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사님. 이해되셨나요? 말 좀 어려운 것도 많고요. 하여튼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 EIDL에서 저번에 1000불은 받았다가 타겟 EIDL이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끝난 상태인데 네. 그럼 이건 언제쯤 그 앤서 결과가 나온 수가 있나요? SBA 마음입니다. 그건 좀 SBA 마음이에요. 언제인지 모르네요. 네, 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네. 실업수당이 바이라고 익스퍼런시 엔딩 피어리드. 예. 베네핏 예. 그래서 다시 그 신청을 했거든요. 다시 그 노동청에다가. 네.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보통은 UI 신청은 예. 2, 3주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금액은 받았습니다. 받게 됐는데 어디셔널리 어떻게 되냐면 예. 언제까지 나오냐 이제 이 말씀. UI는 예. 내가 실업 신청 이후 원래 룰은 26주예요. 26주.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9월까지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PUA 끝날 때쯤 까지 줘요. 까지. 예. 네. PUA 반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좀 낫죠, 그래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PPT 자료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나요? 오늘 자료요? 네. 웹사이트 가시고 유튜브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그 회계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는 아니요, 그럼요. 아니, 이 오늘, 자료는 제가 예, 받고 오늘 저희가 이게 녹화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부동산협회 그 유튜브 카라 TV에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등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질문 있으세요?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따라오기 힘드시죠? 알아라 들었어요. 네? 다 알아들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많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예. 요번에 혹시 불체자나 신분이 없는 분들도 혜택이 있으시니까 잘 유념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사님 또 카톡이나 또 유튜브나 많이 도니까 꼭 공부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EIDL 그 어드밴스로 좀 논의 받았는데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돈을 42불씩 내라고 오는데 내라고 오면 내지 않아도 돼요. 자동적으로 연계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거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안 보내도 됩니다. 그게 원래 작년에 promissory note 얼마 론 어그리먼트가 왔죠. 그래서 내라고 해서 왔는데 요번에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자동 연장됐어요. 내년으로. 2년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2년. 그럼 듀데이가 2월 21일인데. 알고 있습니다. 연장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됐나요? 예, 5분 지났습니다. 회계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가도 되죠? 예, 나가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에이전트 분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일반인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협회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